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사, 예전 같았으면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그 아까 연결했던 그 마이크를 활용했을 텐데요. 이제 현장에서의 마이크 오디오 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장의 오디오를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중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의 소리를 온라인에 좀 더 보다 깔끔하게 내보낼 수 있는 구성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줌에서도 현장 오디오 소리를 그대로 넣기 위해서 오디오 믹서를 이제 장비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이번에 영상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정책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한 대로 저희가 10m짜리 HDMI, 저희 카메라는 마이크로 HDMI로 신호를 빼서 HDMI로 그 캡처보드로 신호를 입력하고 있는데요. 10m짜리 줄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케이블이 한 2만원, 3만원짜리 이제 저렴한 케이블이었는데, 이제 얘가 이날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간헐적으로 이제 영상이 뚝뚝뚝 끊기는, 갑자기 까만 화면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케이블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면 케이블 하나에 10만원짜리 넘게 되는 거 사도 돼요? 라고 확인도 받고, 그래서 10m짜리 그리고 30m짜리 케이블을 두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했던 포인트는 카메라 장비를 고르실 때 어떤 단자로 신호를 내보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니 HDMI로, 마이크로 HDMI로 신호를 내보내 주는 거는 신호를 멀리 내보내 주지 못한대요. 그래서 최대 10m까지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행사장, 뭐 포럼이나 큰 교육장에서의 중계를 한다고 할 때 카메라는 제일 뒤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와 그 다음에 랜선이 나오는 노트북의, 중계 노트북의 위치, 걔네를 고려한 그 라인, 만약에 그게 10m 이상, 30m까지 된다 그러면 HDMI 단자로 나오는 카메라는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다른 SDI인가 SID인가 그 단자로 나오는 카메라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그 카메라는 또 보통 2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30m, 최대 30m짜리 광 케이블로 넣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는 또 오디오 장비가 보통 다 콘솔이라고 해서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무대 옆에 이제 전원이나 오디오 장비, 오디오 인풋 아웃풋 단자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현장 답사 시에는 꼭 반드시 오디오 장비를, 현장에 있는 오디오 장비를 내가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쓸 수 있다면 그 단자 위치는 어디인지 꼭 판단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선 위치, 랜선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카메라 선까지, 카메라 위치까지 내가 보유한 케이블로 커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중요한 거는 카메라의 전원, 카메라의 전원선은 또 한정적으로 뭐 2m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멀티탭을 끌어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이제 앞으로 중계 이제 지원 요청이 오면 이제 현장 가서 그 사업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현장에 가서 오디오 장비 확인,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 위치 확인과 그 다음에 랜선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면 중계용 노트북은, 중계용 콘솔은 어디다 두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꼭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업체를 부르시더라도 그런 소리에 대한, 소리 길에 대한 인풋 아웃풋이 어디서 나오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우리 중계는 어떤 환경에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으로는 그 온오프라인 중계를 넘어서 이제 자막 넣기까지 들어갑니다. 자막은 이제 실시간 문자 통역이라고 해서 저희 보통 접근성 때문에 이제 수화 통역을 넣거나 이제 자막을 넣거나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요. 실시간 문자 통역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문자 통역은 유튜브로 송출되는 부분을 통역해 주시는 분들, 속기록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템포가 그 딜레이가 생겨서 늦기 때문에 그분들은 줌으로 따로 모시고,
그래서 현장의 오디오를 줌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오디오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구조들까지 그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실시간 통역, 문자 통역자를 모셔서 줌에서 이제 그 소리를, 현장의 소리를 바로 들으시고 문자를 쳐주시면 그거를 OBS에서 브라우저로 받아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송출했던 경험이었는데요. 네, 이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새로 고치면 안 돼요. 초반에, 영상 초반에, 중계 초반에 이제 그 문자 통역이 새로 고치면 안 돼가지고 테스트했던 문자가 한동안 계속 남아있다던가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좀 안정적인 시간을 거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를 통역까지 수행해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중계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따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자막을 넣는 작업이 아니라면 같이 고려해 볼 만한 요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막 작업 안 해도 되고 그대로 실시간 자막으로 들어가는 만큼 네, 그 실시간 문자 통역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다양한 업체,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같이 진행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중계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 또 들어옵니다. 바로 조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모든 교육장이 그렇게 밝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조도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방송 환경에는 적합한 조도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조명 장비까지 들어오면 세팅을 내가 언제 다 하냐. 지금도 오디오 장비랑 비디오 장비를 다 제가 세팅하고 있는데 끝끝내 안 했더니 최근에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프로젝트에서 같이 협업하는 부서가 조명을 들여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계 세팅을 할 때 그 부서는 조명을 세팅해 줍니다. 이렇게 끝끝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저한테는 조명입니다. 이제 오디오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 디자이너 사업 그 시리즈 강연에서 저희가 이 조명을 쓰면서 내부에서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발제자분들은 이제 다 줌으로 붙어주셨고 줌에서 발제를 해주셨고 저는 그거를 받아서 유튜브로 바로 송출하는 형태로,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은 현장에서 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